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경찰청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경찰관입니다. 각 학교마다 담당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으니 우리 학교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고 이름과 연락처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무심코 뱉은 말과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은 학교폭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2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때리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폭력이 맞나요? 네. 여러분들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바보 멍청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도 학교폭력일까요?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한 학생이 웃으면서 남학생에게 귀엽다고 말하면서 볼을 잡아당기고 있네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사례들을 연이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2 학생이 한 학생을 때리는 행동은 당연히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2번째와 3번째 사례, 이 역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이 모든 것은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때려서 아프게 해야만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친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게 하거나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혹은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게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폭력의 유형 중 상해와 폭행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다른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폭행이고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그것이 상해입니다. 폭행과 상해는 엄연한 학교폭력이고 또 범죄입니다. 다음은 신체폭력의 유형 중 감금입니다. 친구를 어떤 장소에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막는 행동을 감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동도 역시 학교폭력이며 범죄에 해당됩니다.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은 신체폭력의 유형 중 약취입니다. 우리 친구들 약취, 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생소하죠?
약취란 협박을 하거나 속여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들을 말하고, 친구를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동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 역시 학교 폭력의 유형 중 하나이고 범죄에 해당되므로 친구가 싫어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남을 놀리는 말을 하거나 험한 말로 협박을 하는 것을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주먹이 아닌 말과 글로도 얼마든지 다른 친구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 고운 말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욕설은 금지, 듣기 좋은 예쁜 말 하기, 다 같이 노력해 주세요. 그렇다면 말로 하는 언어 폭력을 사이버상에서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걸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최근 학교 폭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사이버 언어 폭력이란 사이버상에서 친구를 놀리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성적인 말로 다른 친구를 부끄럽게 하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보여주는 행동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하고, 친구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안 좋은 내용이나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전달하면 그런 행동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또한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해서 놀라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행동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하며, 여러 명이 한 친구를 일부러 피하거나 싫어하는 말로 괴롭히는 것을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쉽게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따돌림이란 무엇일까요? 따돌림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 같은 반 친구입니다. 그런데 A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B는 C와 D에게 A와 같이 놀지 말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C와 D도 A와 놀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 A만 외톨이처럼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B, C, D는 A를 비웃고 뒤에서 다른 친구에게 A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A, B, C, D 중 누가 잘못한 걸까요? 네, A를 따돌림한 B, C, D 모두 잘못했습니다. 3명 모두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입니다.
이처럼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이 반복해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으로 친구를 괴롭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따돌림에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한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나 여러 명이 한 친구를 움직일 수 없게 잡고 있는 행동, 여러 명이 한 친구에게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일부러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하게 하는 행동,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 친구의 책상이나 소지품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동. 이러한 행동들이 학교폭력인 따돌림이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친구의 고민을 통해 어떤 학교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반에 새로운 장난이 유행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들끼리 몰래 바지를 내리거나 여자아이들끼리 몰래 치마를 들추고 도망가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당하면 너무 창피해서 싫지만 화를 내면 다른 친구들과 같이 못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싫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장난을 직접 해보거나 다른 친구들이 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밌으라고 하는 친구들끼리의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힘들다면 이 또한 학교폭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장난을 한 친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장난은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성폭력이라고 하면 어린 학생들과는 상관없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한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민을 말한 친구도 반 친구들이 하는 장난이니까 별 생각 없이 본인이 당한 장난을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했다면 그 친구 역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성폭력에 대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A는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A는 핸드폰으로 친구를 사진을 찍어서 모아두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오는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자기 SNS에 올려두기도 해요. A는 같은 반 B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웃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만 살짝 보여주었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웃으면서 좋아했어요. A의 사진 때문에 나도 인기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이번 사례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 A는 성폭력의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받은 B 역시
A로부터 받은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으므로 B 또한 A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B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A가 그런 사진을 보냈더라도 절대로 사진을 보관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고 빨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대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몸을 만진다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몸의 특정 부분을 놀리는 말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지게 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들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자신의 꿈을 이뤘을 때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알려져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학교폭력을 저지른다면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어떨까요?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친구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아프고 힘든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장난, 작은 행동들이 다른 친구에게는 평생 남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나서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장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같은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저와 같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형사처벌 대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만 10세부터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같은 시설에 입감될 수도 있고 별도의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당연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추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기준 연령이 더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OX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친구를 장난으로 때리는 것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친구가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 폭력이 맞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를 때리거나 욕한 경험들은 별로 내 인생에 영향을 안 줄 것이다. 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어렸을 때 저지른 학교 폭력과 같은 나쁜 행동들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 이름이 무엇인지, 연락처와 카톡 아이디는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기억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어려울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학급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의 학급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 멋진 친구, 여러분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멋진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